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사전입니다.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미국이 공식 확인한 데 이어 군사훈련시설 건립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중국군이 쿠바에 주둔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대담해지고 있는 중국의 첩보 군사활동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코너가 프로그램 후반에 나갑니다. 미국에서는 휴대전화 앞자리 번호가 집 전화와 같다, 다르다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정답 맞춰보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이 쿠바에 군사훈련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일자에서 미 정보기관이 최근 발간한 기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미국 정부 전현직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쿠바는 미국 남부 해안에서 불과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미국 문턱에 중국군이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쿠바 북부 해안에 군사훈련 시설을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해 논의에 진전이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설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쿠바 내 군사훈련 시설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쿠바 당국자들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고 워싱턴 DC의 주미 쿠바 대사관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쿠바의 군사적 밀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쿠바에서 도청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는데요. 중국이 쿠바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고 도청기지를 세웠고 지난 2019년에는 이를 업그레이드했다는 미국 주요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블링컨 장관이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미국은 나라 안팎에서 확고한 안보 대응 태세를 이행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앞서 미국 언론들의 쿠바 도청기지 설치 관련 보도가 유언비어라며 쿠바와 우호 관계를 해치려는 시도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과 쿠바의 군사적 밀착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프로젝트 141의 일환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141에는 아프리카 지부티와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의 칼리파 등의 시설을 짓는 내용이 알려져 왔지만 아직 서반구에는 기지나 시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에 쿠바 내 중국의 첩보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래 10여 년 동안 중국은 국내외 첩보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이 동부 해안에서 격추한 정찰 풍선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의 정보 활동은 인민해방군과 공안국, 공산당 산하 부서가 담당합니다. 1983년에 만들어진 공안국은 해외 정보 활동과 국내 반탐 활동을 동시에 맡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를 합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공안국은 미국보다 월등히 많은 비공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조직과 규모는 아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서 쿠바 도청기지와 같은 비밀기지를 다수 운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길포드 대학교 정치학과 버셰지 교수는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 정보 능력 강화, 기술 현대화, 여러 정보기관 간 조율의 개선을 추진했다고 CNN에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안국이 앞으로 더 국내외 정보 활동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술과 첩보 활동이 겹쳐지는 것도 미국 내 전문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사 활동에만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 건데요. 통일 전선 전술은 중국의 많은 민간 기업과 비정부 단체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개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능력도 막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틱톡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훔치기에 주력해왔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래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첩보활동이 보도된 224건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사이버를 통한 첩보활동이었고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상업기술 획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휴대전화,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죠. 정보 검색부터 소셜미디어 활동, TV 시청과 음악,
영화 감상까지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잡은 채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셀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휴대전화, 셀폰의 핵심 기능은 통화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첫발, 바로 번호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쓸지사 시청하시는 분들, 상대방의 번호를 받은 뒤 휴대전화인지 집전화인지 혹시 모르시나요? 당연히 묻지 않아도 되죠.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앞번호가 집전화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휴대전화용 앞번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번호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인지 집전화인지를 꼭 물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인 줄 알고 걸었는데 외출 중인 집에 걸어서 벨만 계속 울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쓸만한 지식 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